이정희 후보 순서입니다. 말로는 뭘 못하겠습니까? 이명박 정부도 비정규 차별 없애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비정규직 차별 없애기 위해서 대표 신청제도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노동조합이 신청하게 하겠다. 비정규직의 노동조합 가입률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1.9%입니다. 노동조합 가입하면 비정규직 잘립니다. 외주 용역 해지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현실입니다. 이걸 똑똑히 아시고 정책을 세우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에서 있었던 일, 쌍용자동차, 한진중공업처럼 노동자 무더기 해고하고 유성기업, 만도처럼 민주노조 깬 것, 사측 어영노조 만든 것, 그리고 SJM, 한국 3M처럼 용역 깡패시켜서 노동자 폭행한 것 말고 도대체 무엇이 있었습니까? 박근혜 후보도 똑같습니다. 19대 국회 1호 법안 사내 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내셨지만 비정규직 보호법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미 이것은 불법 파견 만드는 법이다 이랬습니다. 재벌보호법입니다. 현대차 비호법입니다. 법원에서 현대차가 지니까 이제 아예 법을 바꿔주는 그런 로비스트로 새누리당이 등장하신 겁니다.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18대 국회 1호 법안 종부세 감세 법안이었죠. 19대 국회 1호 법안 새누리당 역시 재벌보호법입니다. 저희 진정성 입증해 보이시도록 요청드립니다. 저희가 정말 절실하게 요구합니다. 쌍용차 국정조사 대선 전에 약속하십시오. 이래야 노동 문제 풀립니다. 두 번째,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 법안 호봉제 예산 정부가 반대한다고 하는데 새누리당이 통과시키시면 바로 여기에서 진정성 인정되고 노동 문제 풀립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번에는 박근혜 후보와 이정희 후보 간의 상호 토론이 되겠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먼저 이정희 후보에게 질문을 해주시죠. 네, 이 후보께서 그 최저임금 수준을 근로자 평균 임금의 50%까지 인상하겠다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저도 근로자의 그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이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후보께서 주장하시는 것처럼 평균 임금의 50%까지 올리면 경영이 어려운 이 수많은 중소 영세 기업들은 근로자를 줄이거나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되고 결국은 일자리가 줄어드는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OECD 국가 중에 최저임금이 평균 임금의 50% 수준인 나라는 뉴질랜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물가 상승률과 그 경제 성장률을 합한 수준에다가 만약 그때 소득 분배가 악화됐다 그러면 그만큼을 더 반영해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정희 후보 답변 순서입니다. 네, 최저임금 제도가 1987년에 도입됐죠. 당시는 평균 임금의 40%가 조금 못 미치는 선에서 시작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 오면서 오히려 최저임금이 평균임금에서 차지하는 그 평균임금 수준 비율이 32%까지 지금 떨어진 상황입니다. 왜 이렇겠습니까? 계속 그 정부 위원들 그리고 또 사용주 측 의원들이 아예 인상하지 말자, 인상해도 1원 인상하자, 5원 인상하자 이런 데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기 때문이지요. 최저임금이 물가보다 많이 올라야 서민들 위기가 실제로 극복됩니다. 그리고 OECD 전체 나라들 가운데 최저임금 수준이 지금 저희가 멕시코 빼면은 제일 낮은 수준입니다. 많이 올려야 된다는 것이고요. 지금 그 작은 영세업체들의 경영이 어려울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문재인 후보님과 토론할 때 드렸던 말씀을 아마 좀 잘 못 들으셨던 것 같은데 영세업체들에게는 오히려 부가세를 지금 큰 부담이 되는데요. 지금 원재료 매입비만 지금 빼주고 있는데 여기서 임금 고용분도 공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도 공제를 받으려면 제대로 신고를 잘 해야 되죠. 신고를 잘 하려면 아까 제가 대구에 무슨 아르바이트생 말씀드렸지만 최저임금도 안 내잖아요. 노동자의 10%가 최저임금도 못 받거든요. 이런 분들은 최저임금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 신고가 되고 그래야 형사처벌을 안 받으니까. 그래서 결국 이 영세 자영업자들도 세금을 덜 내고 고용도 늘어나고 이분도 부담이 적어지고 이렇게 선순환을 할 수 있죠. 가장 중요하기는 대기업의 이 골목 상권들을 장악하는 것이 없어져야 영세 상인들이 함께 살아납니다. 답변 여기까지 듣고요. 예, 자 이정희 후보가 이번에는 이제 박근혜 후보에게 질문하시는 차례입니다. 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께서 비정규직 문제를 말씀하셔서
기대도 해보고 싶습니다만 솔직히 믿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진심으로 하겠다 입증해 보일 방법이 있어서 제가 부탁도 드리고 요청도 드리는 것인데요. 공공부문부터 정규직으로 바꾸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그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이분들 지금 호봉제 예산 지금 한 900억 원 가량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이 예산 그리고 교육공무제 전환 특별법 이 법안 정부가 반대한다고 그러고 새누리당은 정부 뒤에 지금 숨었는데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확약하시면 된다 보고요. 두 번째 그리고 민간 부문에서 비정규직 전환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사내 하도급 법안 즉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 정규직으로 전환 못하게 하는 현대차 비호 법안 폐기하시는 겁니다. 그거 처리하겠다 약속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정리해고 문제 노동자들의 문제 풀기 위해서 쌍용차 국정조사 대선 전에 하겠다고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 시간이 이제 됐고요. 자, 박근혜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서비스업 같은 데는 그 사내 하도급 같은 것이 그냥 적법하게 이렇게 하는 그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내 하도급을 아주 그냥 다 없애겠다 하는 것은 저는 좀 현실적이지 않고요. 오히려 우리가 내놓은 그 사내 하도급법은 그 원청 업체의 근로자와 차별을 두지 말라. 그리고 또 그 사내 그 도급 업체가 바뀌게 될 적에는 고용 승계라든가 이런 거로 해서 자리를 불안하지 않게 하라는 거 이런 법들이 확실하게 지켜진다면 오히려 이것이 더 사내 하도급 근로자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주는 거지. 예를 들면 서비스업 같은 데는 그런 도급이 가능한데 아무런 다른 보호 장치가 없이 그냥 사내 하도급 없애라 그러면 이 사내 하도급 근로자들을 실제 어떻게 지금 도움을 주겠습니까? 있습니다. 파견법으로 얼마든지 규제가 가능하고요. 네. 예. 이정희 후보님 지금 발언 순서가 아니고 박근혜 후보님 발언 순서입니다. 그리고 그 비정규직 문제는 저는 그 공공 부분부터 물론 그 솔선수범을 하게 되면 이게 민간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또 대기업한테는 고용 그 형태를 공시하도록 의무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뭐 파견 근로자가 어떻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히 거기에 대해서도 어떤 책임감을 느끼게 되고 그다음에 우선 그 차별을 해소하게 되면 굳이 상시적인 일에 비정규직을 고용할 필요가 없어지는 게 됩니다. 그게 확실한 비정규직 해소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여기까지 합니다. 듣겠습니다. 예. 네.